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Vlay의 내용은요,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만들어지는 이 그림자 있죠. 이 그림자에 따르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빛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Vlay에 설정되어 있는 빛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옴니라이트라는 것이 있고,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 물론 이 안에 옵션 중에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가 있어요. 자, 섀도우라는 걸 체크하면 그림자가 설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좀 더 정교한 그림자를 설정하기 위해선 Vlay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Vlay 섀도우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Vlay 섀도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옴니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일반 라이트 말고 Vlay 라이트라는 게 또 설치가 돼요. Vlay 라이트. 물론 렌더링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옴니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또는 디렉션 라이트에서 섀도우 걸어줘서 렌더링 걸었을 때의 그림자와 Vlay 섀도우 걸었을 때의 그림자와 그 다음에 Vlay 라이트를 걸었을 때의 어떤 그림자와 어떤 표면에 따르는 내용들에 대한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맥스를 띄워주면 지금 이것은 자동차 모델링을 통해서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한 부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있게 되면 바닥을 그리고요. 바닥을 그려야만 그림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플레인을 통해서 물체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파라미터스에서 토르소 넛을 이용해서 하나, 둘 하는데 모디파이 Y축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모디파이 들어가서 자, 마디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자, 마디수 이 물질을 조금 변형을 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주냐면 자, 여기서 R통의 높이값을 지정해주고 R통의 개수를 지정을 할게요. 럼프 이렇게 R통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면 물체가 돌아갑니다. 옵셋을 이용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R통의 개수예요. R통의 개수. 얘는 R통의 높이값. 우리 이렇게 R통의 높이값 결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뭐 사용자가 그 내용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됐습니다. 자, 카메라 설치할게요. 라이트 타겟 지정해주고 C로 들어갑니다. 걸어주고 조정해주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들어가게 되면 크리에이트에서 재질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재질 먼저 바닥은 일반적인 Vlay 매터리얼을 적용해주고 다음에 이 물체는 마찬가지로 Vlay 매터리얼을 통해서 임용을 해주고 약간의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모디파이에서 레디오스를 좀 키우고
섹션 레디우스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음에 R통의 개수는 여기서를 더 럼프를 많이 주고 R통을 더 높여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모델링은 불가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준다면 렌더 씬 다이얼로그에서 물론 일단은 렌더 씬, 그쵸? 렌더 씬에서 커먼에서 VLA를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렌더 씬 다시 한번 들어가서 렌더러에서 디폴트 라이트 꺼주고 안티 알리아싱 기본적인 값 체크되어 있고요. 다음에 GI 걸어주고 다음에 로우로 커스텀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걸어주고요. 됐죠? 자, 디폴트 라이트를 껐기 때문에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서 배경색을 적당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 다음처럼 렌더링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자, 보게 되면요. 리수 섹션을 좀 더 줄이고 다음에 말들 좀 더 키워서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렌더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주고 렌더링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빛이 설정되어 이 밑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요, 빛이 설정되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죠. 서로 물체들의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적용이 된 것인데, 자 볼게요. 이제 첫 번째 라이트에서 옴니 라이트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빛을 하나 설정을 할게요. 일반적인 빛을. 자, 이 빛은 옴니 라이트 해도 되고 뭐 스포트 라이트를 해도 되고요. 일반 빛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주고 모디파이에서 어디 섀도우 온을 켜주면 되겠죠. 섀도우 온을 켜주고 렌더링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빛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빛 설치해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자라든가 그림자의 선명도라든가 어떤 그 부드러움의 정도를 여기 나와 있는 섀도우 맵을요, 여기 보게 되면 레이 밑에 있는 V 레이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걸어줄게요. 자, 보게 되면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선명하죠? 네. 자,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좀 확대를 해주고 렌더링 다시 걸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링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다시 한번 렌더링이 걸어졌는데 그림자에 대한 선명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림자. 자, 이렇게 걸어주고, 자, 일반 그림자 다시 설정을 할게요. 섀도우 맵을 렌더링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그림자에 따르는 내용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은 일반적인 그림자고, 네. 이것은 V레이 그림자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물론 이게 더 선명하고 좋겠죠. 하지만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두 가지는 충분히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을 주는데 V-ray right라는 게 있습니다. V-ray right. 자, 이렇게 걸어줄게요. 걸어줍니다.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빛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네모난 큰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모디파이가 지정이 되고요. 자, 보게 되면은요, 얘를 내려볼게요. 좀 멀리 줄게요. 카메라를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 카메라 뷰에서 빛의 내용이 보이죠? 네. 자, 일단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안 보이죠? 네. 물체가 안 보이죠, 지금?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흰색이? 그렇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좀 높여볼게요. 네. 높여볼게요. 이렇게. 다시 렌더링 걸어볼게요. 위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자,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요, 물체하고 V-ray 라이트하고 붙어 있을 경우에 렌더링이 안 보였죠?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요, 복사해주고, 그럼 또 높여볼게요. 이 물체를 더 높여볼게요. 이렇게 그 V-ray 라이트를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주세요.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물체하고의 그러니까 물체가 아까 같은 경우는 V-ray 라이트, 이 카메라에서 저 V-ray 라이트가 보였죠. 네. 보여주게 되면은요, 물체가 안 보여요. 빛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빛이 멀수록 빛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실적이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옵션을 비교해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하고 빛의 강도를 봐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라이어 있잖아요. 이걸 한 5 정도로 낮췄어요. 렌더링 다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추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보여지죠. 네. 자, 그런데 V-ray 일반적으로 V-ray 섀도우 일반 라이트에서 V-ray 섀도우로 걸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죠? 자, 좀 확대할게요. 물론 옵션들을 더 높여주면 더 부드러워지겠지만, 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됐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빛을 연출할 수, 그림자를 연출해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이 멀티플라이어는 그리고 빛의 강도가 되겠고,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인비저블이라는 게 있죠. 인비저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했어요. 인비저블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걸어보고 설명을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 큰 차이가 없죠. 네. 얘하고 얘하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빛을 이렇게 다시 내려서 카메라 뷰에 어느 정도 보이죠, 빛이 지금? 네. 어느 정도 카메라 뷰에 빛이 보여요. 네. 자, 얘를 껐습니다. 인비저블을 꺼주고 렌더링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은색이? 그쵸? 이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빛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얘를 꺼라, 인비저블. 그러니까 빛의 위치를 보여주지 마라 이거예요. 빛은 존재하되, 빛은 존재하되
빛의 위치를 보여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 빛이 저 빛의 영역이 카메라에 다 들어오면은 다 검게 보이는 이유가 빛의 영역을 카메라에서 다 보여주니까 여기가 검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좀 놀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비저블은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렌더링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VLA를 쓰게 되면 렌더링이 오래 걸리죠. 렌더링이 오래 걸리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좀 뭐 램도 키우고 하드디스크도 키우고 CPU도 늘리고 한다고 해서 얘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빨리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인비저블과 비저블의 차이를 알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스무스 서페이스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스무스 서페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자, 맨 마지막에 걸었던 렌더링 이미지를 복사를 해주고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렌더링이 더 오래 걸리는 건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체크를 안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스무스 서페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내용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고, 이것은 체크를 했을 때인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더 큰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렌더 씬에서 렌더러에서 우리 렌더링에 대한 여기 일라디언스 맵이라서 이거를 하이라든가 미디움 정도는 나야 확인이 돼요. 로우 너무 낮잖아요. 지금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로우보다 더 낮은 거예요. 지금 맥시멈 레이트와 맥시멈 레이트와 미니멈 레이트를 같게 설정한다는 것은, 그죠? 프로세싱을 한 번 정도밖에 안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되지만은 이 값을 미디움이나 하이로 놓는다면 그 표면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렌더링을 걸었을 때 이 그림자가 이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표현할 것인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Store with Irradiance Map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저장해라. Store with Irradiance Map을 저장해야 그래요. 지금 렌더링을 딱 눌러주게 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렌더링 걸었던 렌더 씬에서 일라디언스 그 설정 값이죠. 그것이 기록이 돼. 그것을 바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이 값을 체크하고 렌더링 걸어볼게요. 빨라지죠? 봐보세요. 빨라지고 어떻게 돼요? 좀 더 부드러워졌죠. 그러니까 Store with Irradiance Map을 체크하게 되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작업해 놓았던 일라디언스 맵에 따르는 내용들이 저장이 되었고, 그 값을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더 빨라지면서 더 재질의 표현, 스무스 서페이스 섀도우가 더 증대되어서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VLA 라이트를 설치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인비저블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Store with Irradiance Map과 Smooth with Surface Shadow를 체크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를 조정하고, 다음에 빛과 물체와의 거리에 의해서 물체의 밝기가 굉장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다 이걸 설치할 때 이걸 다 이렇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그 값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No Decay라는 게 있어요. No Decay 체크 안 돼 있죠.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No Decay, 저 뒤에 있는 Decay라는 뜻은 감소란 뜻이에요. 감소. 자, 감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 있고요, 빛이 여기 있어요. 물체가 여기 있고
빛이 여기 있어요. 어느 게 더 빛이 약하죠? 위에 올라간 거. 그렇죠. 이것은 뭐야? 디케이, 감쇄 효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감쇄 효과가 없다면, 이 빛에 감쇄 효과가 없다면요, 여기 있는 건,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No decay. 체크를 걸어봅니다. 렌더링 걸어줄게요. 자, 빛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decay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맥스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저 decay라고 하는 것은 물체와 빛의 거리, 빛이 멀수록 감쇄 효과, 빛이 약하게 보여져야 자연스러운데, 저걸 체킹하게 되면 그런 감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강한 빛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타입을 보게 되면 플레인은 우리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빛의 형태, 평면을 말하는 것이지만, 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요 보세요. 그죠? 요 빛이 여기 이렇게 있죠. 동그랗게. 네. 렌더링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짠, 걸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감쇄 효과가 체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감쇄 효과 체크 돼 있는 거지. 자, 그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얘는 돔 라이트고 플레인 라이트로 걸어서 렌더링 걸어볼게요. 자, 어느 것이 더 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돔 라이트가 더 밝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단지 밝기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일단 염두에 두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스페어 라이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스페어는 어떻게 돼요? 빛이 아주 둥그렇죠? 네. 렌더링 걸어볼게요. 이렇게 보여지겠죠? 네. 자, 이것은, 자, 돔 라이트, 아이고, 하나는 스페어 라이트, 또 하나는 돔 라이트로 렌더링이 걸려져요. 보세요. 이것은 돔 라이트가 돼요. 네. 이것은 무슨 라이트요? 스페어 라이트. 이것은 돔 라이트가 되고,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인을 걸고 렌더링 걸어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게 플레인, 이게 돔 라이트, 이게 스페어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플레인 라이트, 위에 이 플레인이 있는 플레인 라이트, 이것은 스페어. 스페어죠. 둥그런 빛이고, 이것은 돔이야. 돔은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박스 안에, 여기 박스가 있으면 박스 안에 이렇게 동그란 빛이 이렇게 있는 빛이에요.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영훈이가 봤을 때 어떠한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건 일단 너무 밝죠? 네. 그 다음 요 세 개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플랜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단순한 물체의 렌더링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효과를 플레인으로 연출해낼 수가 있겠죠. 이게 그것은 사용자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물체에 따라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플레인하고 스페어하고 돔 라이트하고 비교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의 렌더링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플레인 라이트. 자, 그런데 여기 사이즈를 내가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이즈예요? 빛의 크기예요. 렌더링 한번 이걸 살짝 기억하고 있고요. 다시 렌더링 쇼에서 복사해주고, 빛의 크기를, 아이고, 빛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거 보세요. 탑뷰 보세요. 그죠? 네. 렌더링 걸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더 밝아졌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얘가 이 Vray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곤
쓰고는 빛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크면 밝아지고, 그죠? 가까우면 밝아지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비교해 봤을 때 이런 Vray 라이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사실감 있는 빛을 연출할 때, 특히 Vray를 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용량이 커지거나 렌더링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옴니라이트나 스포트라이트를 써서 옴니라이트를 써서 그 안에서 빛의 효과를 그 Vray 섀도우를 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렌더링은 오래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더 그 하드웨어가 좋아진다면 더 효과 좋은 렌더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 그림자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이 빛은 그림자는 잘 연출이 돼요. 하지만 Vray 섀도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물체가 딱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 저렇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Vray 섀도우를 걸어줄 때도 내가 만약에 Vray 섀도우가 있다. 크리에이트 Vray 라이트를 내가 설치를 해주고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고 물체를 돌릴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뭐 돌리라는 법은 없을까요?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체를 더 카메라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렌더링 걸어볼까요? 모디파이에서 인비저블 체크해주고, 다 체크돼 있죠? 렌더링 걸어보도록 합시다.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은하게 들어가죠, 그림자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델링이나 렌더링을 진행을 할 때는 Vray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한 개만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의 그림자를 더 명확히 잡아주면 좀 더 나은 효과의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Vray 라이트의 설정값과 그리고 일반적인 라이트, 옴니 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디렉션 라이트에서 섀도우로 체크하는데 Vray 섀도우로 체크했을 때 이 비교값 이런 거를 적정한 내용에 따라서 그 그래픽 유저가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